제 16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6장 원문입니다. 양국이 상관하면 반드시 쌍둥이가 나고, 여기서 쌍둥이라는 것은 진짜 쌍둥이가 날 수도 있지만은 겹경사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양국의 반대 개념인 고령으로 단결하면 반드시 독부가 있다. 독부는 좀 안 좋은 의미로서 노총각 내지는 그 출세를 못할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국의 상관과 고령의 단결, 이 문장 가지고 각기 학자마다 해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러 사람 수를 본 결과 상산이면서 합국 또는 하수이면서 합국 일 경우를 말하고, 그 반대 개념이니까 상산이나 또는 하수이면서 불합국, 이것도 만두가 좋지 못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요. 장주도 읽어보면은 명쾌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요, 종주요. 쌍생자, 쌍둥이는 유전의 그 원인이 관계가 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계 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내용이고요. 양국이 상관이란 말은 애성의 산성 또는 향성이 쌍성해양이거나 쌍성해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 산도 있는데 그 배합이 득이해야 된다, 합국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반대로 고령이 단결이란 건 만두가 아름답지 못하고, 또 뭐 그 비슷한 말이죠. 형이 애롭고 혈이 드러나 있고 그런 것을 제한 것 이외에 또 뭐냐, 애성이 상산해안이나 하수였을 경우이고, 특별히 길성이 와서 도와줄 것이 없어도 역시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관이란 말은 뭐 합수하고 역수단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현기 풍수지리에서 성, 원, 당, 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죠. 이것은 국의 종류는 혈장의 주위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 혈장 주변에 산수가 둘러싸이는 일개의 큰 범위죠. 권권, 원형, 범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인데, 대국이라는 것은 보통 성이라고 그러고요. 중국은 원이라고 그러고 소국은 당이라고 그럽니다. 뭐 용어니까요. 이게 큰 규모로 보면 성, 그건 이제 조산의 태산까지 포함해서 큰 국으로 보는 걸 갖다가 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소조산 아래를 원이라고 하고요. 별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산 있죠. 부모산은 주산의 개념이죠. 그래서 주산 아래의 좁은 범위 내에서는 소국이요 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요.
그리고 내국과 애국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내국이라는 것은 용호, 청룡백호죠. 청룡과 백호사가 둘러싸여 있는 그 안의 범위를 내국이고, 그 애국, 예, 애국이라는 것은 그 내청룡, 여기서 청룡백호란 건 내청룡, 애청룡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서는 외적 범권은 이건 뭐 애국이라고 칭한다. 별 그냥 용어 설명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좀 약간 좀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령이란 말. 고령이란 말도 별 중요한 말이 아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지리변정결어란 책이 있죠. 여기도 별 중요하지 않고 이론이 틀렸다고 해서 조명 선생이 지적을 한 내용이 있고 별 내용이 아닙니다요. 그런데 다시 또 조명 선생의 이론이 있네요. 쌍산쌍수. 원문에 나온 것은 아니죠. 쌍산쌍수라는 그 일반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명 선생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쌍수 형세는 애성의 쌍성이 그러니까 이것도 쌍성이라면 팔운의 산성 향성 팔자가 일개 궁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 팔운의 88이 일개 궁에 있는 88이 생방이나 왕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거 2번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좀 중요해요. 혹은 또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자계라고 했는데 자자나 계자가 아니고 자자와 계자 사이, 그러니까 소공망이죠. 소공망인데 팔운의 자자와 계자는 쌍성해양이죠. 또 묘을자도 팔운의 쌍성이자죠. 묘을자니까 묘자와 을자 사이 소공망을 말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인자, 손사자, 또 곤신자, 유신자, 근해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밑줄 쳐놓은 것은 쌍성해양 또는 요건 왕산왕양 표시죠. 손자도 왕산왕양이고 사자도 왕산왕양이죠. 그리고 건자와 해자 사이도 왕산왕양이죠. 지금 이렇게 밑줄 쳐는 이런 경우에는 소공망이라도 소공망 중에 천인 소공망이죠. 지천인에서 천인 소공망이죠. 이 천인 소공망은 음양이 같죠. 순음이나 순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음양을 이렇게 표시해 놨네요. 이렇게요. 건해자, 손사자, 이 네 개, 팔운의 이 네 개의 좌향의 경우에는 그리고 경우에는 어쩌냐면 그런 경우에는 애성이 생왕의 용열사수를 만나면은 연생, 쌍둥이가 직접 난다 이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격경사가 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거의 연등, 과거의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나 숙질간이나 동시에 발달, 합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사가 좋은 일이 겹으로 일어난다, 이거 쌍으로 일어난다 이거요. 그리고 이때 태어난 사람의 성정은 뭐 성격이라고도 괜찮겠죠. 도타웃고 뭐 인정이 두텁다 할 때 두텁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서롭고 조화롭고 이렇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인공망 합국인데 천인공망이지만은 합국이면 당운에는 길하다. 예. 그렇지만은 예. 예. 인정이 좋으면은 재물이 떨어지고 재물이 좋으면은 인정이 떨어지고 인정이 좋으면 재물이 떨어지고 둘 중에 하나만 좋다 하나만 좋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감정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천인공망이 있죠. 천인공망은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 건자와 해자 사이, 즉 건의 소공망으로 발복이 아주 크게 받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사용은 꼭 반드시 그 삼가하고 감정을 때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요.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고단은 방금 전에 천원 인원 이야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원이면서 양성 그랬어요. 제가 단건데요. 고단지룡은 각경병린 진술충미 지원용이죠. 8개 지원용 사냥이거나 혹은 용열사수가 1368 전부 다 양성이죠. 양성이 만났을 경우에는 설령 생황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강팍자용 괴팍해가지고 자용이란 건 가끔가다 나오죠. 제 멋대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붉은 지정 인정이 좀 인정머리가 없다 그런 뜻이고 또 인정머리 없는 독부이거나 황과 고독 과부나 호랍이나 또는 고독이라는 것은 황가를 말하죠. 황가. 그래서 이렇게 조우명 선생은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서 1368은 양성인데 산성이나 향성을 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운의 팔자 같은 경우 팔운의 팔자는 본래 양성이기 때문에 팔운에는 특히 이 각경병님 좌로는 좀 떨어진다고도 불합국일 경우에는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얘도 한번 보죠. 팔운의 축자미양은 왕산왕양이죠. 그런데 이때 축이 이게 정신이란 이야기입니다. 축이. 근데 아까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을 생략했는데 심조면 선생은 좀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정신이고 미가 영신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물론 이제 고전에 나온 말이지만은 뒤에 보면 뒤에 곧 나옵니다. 좌우에는 뭐 산이 있어야죠. 풍만하고 단정한 산봉이 있어야 하고 향궁이죠. 향궁에는 지자나 현자 또는 취한 물이 모여 있는 그것을 이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팔자가 팔운의 팔자가 영신이다 이 이야기요. 그랬을 경우 천옥경에 정신정의장 발수이병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신정의장 발수입영당 영자가 이 영신에서 나온 영신하고 통하죠. 그랬을 때는 발복이 최고로 빠르고 정제가 양왕하다. 만약에 그런데 또 뒤에 산이 있는데 또 다시 산 뒤에 또 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향궁에는 물밖에 또 물이 있으면 이게 겹으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원국이 관우자면 필히 부기가 변진 나란히 한다 이거 발복이 아주 오래 간다. 예, 요것이 글자가 틀렸네요. 이게 말글징자 말글징자입니다. 징치. 향수에 물이 짙잖아. 구불구불하다는 뜻이죠. 더 구불구불하면 현자가 되겠죠. 그리고 맑은 물이 모여 있는 요것도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됐네요. 징치지수. 그래서 정신정의장 발수이병당 출전은 양균송의 천옥경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산왕약 합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파룬의 축자미양 왕산왕약입니다. 그런데 술방에 뾰족하고 빼어나고 단정한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산봉우리가 대대하거나 연생하거나 중첩하거나 대대는 이렇게 산봉우리가 양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양쪽에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죠. 연생은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고 중첩은 앞뒤로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쌍천귀인이라고 합니다. 쌍천귀인의 그림이 여러 개 보이네요. 그런데 그 산모양이 목형으로 근데 여기에서는 정안으로 돼야지 마땅하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는 옆에 있어도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요. 근데 거기에 있는 숫자가 4하고 1이죠. 4하고 1. 4하고 1에다가 또 육작 여기가 원단만 그러니까 낙서가 6이고 또 구자도 좋죠. 구자는 일수가 사목을 수생목하고 사는 구를 목생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문자 그대로요. 쌍천기인이거나 또는 혹은 거기에 필진이 있다 이거예요. 필진이 그러면 여기 있네요. 필진이 있었을 경우에는 세대 서양하고 세대 여러 대에 걸쳐서 책의 향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겠죠. 책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과거급제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항상 합격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두 사람씩 합격을 한다 이거. 누가 합격하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합격하냐 이거요. 그래서 병술, 임술, 임진, 병진, 년에 출생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감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로요. 지형이 고로하거나 고로한다는 것은 주변에 자촉령 우백호, 안산 이런 것이 나를 감싸지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주위가 공광해요.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산수가 전도되어 있어요. 전도됐단 말은 불합국이란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는 파룬의 축자비약이 왕산왕약이지만 불합국이다 이거요. 불합국이 됐을 때는 환과 고독하고 그또 이묘의 감흥을 받은 사람의 성정은 려 사나 올렸잖아요. 사납고 삿대고 벽 허물벽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이야기네요. 다음에요. 다음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